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한판 내부자들 바로 만납니다. 김규환 논설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구영애 논설위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네. 자 일단 김규환 실장님이 윤핵관에서 일핵관으로, 자 일핵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지은 저기 신조어입니까? 별칭이에요. 네. 일핵관. 원조 저 윤핵관 4인방 예. 중에 지금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핵관들이 다 이렇게 권력의 그 중심부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예. 지금 남아 있는 그 핵관이 유일하게 이철규 의원 한 분이에요. 인재영 그래서 제가 위원장. 유일한 핵관, 일핵관이다.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일핵관. 일핵관. 그래서 제목은 제가 일핵관 이철규의 위험한 줄타기라는 제목으로 다뤄왔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그 드러난 예. 이철규 의원의 그 어떤 행보를 통해서 예. 여권의 권력 지형의 지금 변화와 음. 그 총선 이후의 그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음. 그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름을 그동안 지었습니다. 이제 김규환 실장님이 이철규 의원 역할에 대해서 당과 대통령실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양다리 오해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그 이철규 의원의 그 여권 내 위상을 좀 설명을 예. 해드려야 되는데 예. 이분은 뭐 아시다시피 정보 경찰 출신이에요. 간부보생 29기 출신인데 아 예. 그 동대문 경찰서 그 정보과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때 거기 이제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동대문 경찰서 앞에 그 이제 한일 사우나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같이 이 TMI만 하지. 이 TMI 그래도 때문에 흥미진진합니다. 말할 시간이 없는 거야. 같이 사우나. 경찰 정보과장하고 고소도 치고 사우나도 하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뭐 그런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예. 정보 경찰들이 기자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잘 하는데 이분은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서 아. 기자들하고 잘 어울렸어요. 당시에 예,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정보 어떤 생산 능력도 뛰어나지만 해석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아. 이후에 계속 정보 경찰로 승승장구를 해서 예. 이제 치안 정감인가 거기까지 하고 마치죠. 근데 이제 이분들을 얘기할 때 이제 윤핵관 4인방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철규,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을 얘기하는데 예. 장제원 의원과 아시다시피 권성동 의원은 지금까지도 화해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 그 가운데 윤한홍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아. 윤한홍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언성을 높이면서 싸운 이유로 예, 예. 사람들이 다 관계들이 서로 이제 서먹서먹해졌다고. 그거는 저 200만 조회수 빛나는 윤핵관 그 일타 강사. 짤 영상을 보시면 쇼츠를 그거 보시면 나와 됩니다. 있으니까 예. 저 제가 다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러면 이철규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같은 강원도 출신이니까. 예, 그런데 예. 그게 친하진 않아요. 아. 권성동 의원은 윤한홍 의원하고 친하고 어. 이철규 의원은 장제원 장제원 의원하고 의원하고 친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저 부산 사상의 공천 여기 김대식 교수 그 추천도 장제원 의원의 요청을 이제 받은 거고. 이철규 의원이 이제 받아들인 거죠. 예.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철규 의원이 먼 사이는 아니에요. 3살 더 많으시는데 그 이철규 의원이 그냥 그 심리적으로 멀어진 거죠. 친구가 이제 불광동 살다 천호동 이사 갔기 때문에 좀 이제 소원해진 뭐 그 정도 관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세 분은 이제 윤한홍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은 이런 사정으로 이제 총선에서 멀어지거나 예. 또는 이제 지역구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은 공관위원으로 이번 공천을 굉장히 주도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한 2달 전인가 방송에 나와서 그 이철규 의원이 양다리 예, 그 양다리론. 근데 그 오해를 말은 받고 굉장히 있다. 그 이철규가 좋은 수상하다. 의미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였잖아요.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하모니 공천을 하는 그런 예. 좋은 의미로 얘기했는데 예. 취재를 해보니까 이철규 의원이 처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 좀 이렇게 공천을 주고자 하는 분들을 사실은 공천에서 좀 이렇게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나온 얘기가 이철규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이런 말이 돌았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별로 실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에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의 공천을 별로 챙기질 않았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 지켜보니까 이분이 실제로 누구를 추천한다든가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눈치 안 봐도 되겠다. 신경 안 써도 되겠다 하고 슬슬 자기가 공천에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신- 개입을 많이 한 거예요. 이철규 그게 제가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걸 전 전해 준 거예요. 예. 일을 하다 보니까 장동영 사무총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뜻을 내세워서 공천을 많이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그 사무총장은 공천에서 어떤 그 자료 수집과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어떤 집사 역할을 했고 예. 이철규 의원은 결정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했는데 예. 이철규 의원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공천을 많이 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아까 얘기한 부산 사상의 김대식 교수 후보. 추천도 예. 그런 거고 또 중성동을의 이혜훈 의원도 처음부터 이혜훈 의원은 나는 이철규가 보내서 왔다.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거 그러고 사실입니까? 다녔습니다. 사실인 그러고 거죠? 다녔어요. 예. 예. 저기 며칠 전 13일인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저 이혜훈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공천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난 성동을에 출마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성동을에서 그 하태경 의원하고 이영 의원이 탈락했잖아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공관위원하고 공관위원 내부에서 경론이 막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말자는 쪽에 갈라졌는데 이분이 강력하게 이거 투표해서 안 된다. 이건 기각해야 된다. 강력하게 밀어붙여갖고 기각이 된 겁니다. 이철규 의원이. 예, 그렇게 예. 된 겁니다. 예, 또 물어보세요. 예, 제가 그래서-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두고도 이게 이제 갈등이 좀 노동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그럼 이철규 의원과 장도영 사무총장 간 갈등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죠. 이철규 의원이 그 비례대표 공천 그 처음 명단 발표 다음 날 저격했잖아요. 바로 기자회견 해가지고 네. 그런데 여의도 주변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죠. 장동혁과 이철규가 서로 사천을 한 것이다. 이철규는 윤심을 팔아서 사천을 한 것이고 장동혁은 한심을 팔아서 팔았다. 사천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철규 의원이 사천한 사례는 뭐냐면 자기가 요청한 3명 넣고자 하는 3명 있었는데 다 저기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기환이라고 그 광주시장 출마했던 시당위원, 분이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갑이고 예. 그 수사관으로서 그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술 친구였잖아요. 예. 그분이 호남 출신인데 24번으로 밀리니까 그걸 예. 기화로 해서 예. 다 묻어가지고 이거는 대통령 파리를 한 거죠. 이거 호남 인사들 배려 안 하고 이걸 사천이라고 공격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장동혁 사무총장은 뭐였냐면 한지아라고 있었어요. 한지아. 이번에 그 국민의 미래인가 공천을 받았는데 예. 그분은 원래 국민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민 추천으로 강남 을인가에 출마하기로 돼 있었어요. 예, 예. 그게 14일 날 그 공관위에서 결정을 했어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에서 그렇게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철규 의원이 제동을 건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다시 자기가 철회를 하면서 비례대표로 밀어넣어서 9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사천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의도 주변에서는 장동혁이 한동훈을 내세워서 자기 정치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예. 이철규는 윤석열 대통령 사용 설명서를 안다. 윤석열 사용 설명서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서로 하려다가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다 빚어진 충돌로 봐야죠. 그러면은 윤한 갈등 시즌 2가 아니었고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 두 분의 사천 논란이었던 겁니까? 그렇죠. 윤한 갈등 윤석열 시즌 2가 아니라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철규 사무총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로 보기가 어렵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직접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 관리 잘해라라고 한 거지 직접적으로 공천에 실제로 관여를 많이 안 했어요. 예.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번 총선에 9명의 장관들이 나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3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처했었잖아요. 박민식 장관, 이영 장관, 그 또 누구죠? 박진 장관? 아니요. 갑자기 정황근 장관이 예. 공천이 잘 안 안 됐죠. 됐어요. 근데 예. 두 분이 경선에서 떨어지잖아요. 예. 이분들이 굉장히 답답해가지고 굉장히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SOS를 치셨나 봐요. 예. 근데 대통령이 원칙적인 답변을 하고 관여를 하지 않고 이철규 의원한테 그냥 잘 챙겨봐라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정황근 장관하고 이영 장관은 억울한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잖아요. 정황근 장관하고 이영 장관은
12월 말까지도 총선 출마 안 하겠다 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예. 빨간 자바 강제로 입혀서 사실상 인재 영입을 강제 차출한 거예요.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너무 어려웠거든요. 예. 두 분이. 예. 그러니까 정한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젠틀하신 분인데 이철규 의원한테 전화를 해도 공천 과정에서 모르고 공천 끝날 때까지 경선에서 진 다음에도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콜백을 못 받았습니다. 이영 장관도 그렇다고 해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공천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원톱 시스템 그리고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이 이 부분도 좀 논점이기도 한데 구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당 대표에 도전할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글쎄요, 그건 너무 앞을 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총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뭐 불과 10일 남기고 그 얘기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김 선배가 발제했으니까 김 선배가 얘기하시죠. 저는 뭐 별로 아직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총선에 출마하지 말아라. 그리고 총선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교육, 노동, 연금 개혁과 관련된 일로 해서 너의 능력을 다시 보여줘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총선 끝나면 나 유학 간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랬죠? 우리 방송에 누가 가서 유학 가야 된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그랬는 얘기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유학 가냐고 그랬거든요. 네.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당무는 윤재옥과 이철규라 의논해서 당을 잘 운영을 해라.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라. 그런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지 않고 한때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1월 21일 날 1.11 사태가 이른바 난 것이고 3월 중순에 또 2차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유학을 가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나 그거는 언제까지 어디까지나 12월 말 1월 달 상황이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대통령의 마음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또 다른 장관을 한다라는 게 자기 이제 영역과 상관없는 이게 가능한가? 근데 김 선배 얘기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이 교육, 연금, 그다음 뭐라고 그러죠? 노동. 그럼 대통령이 해야 되겠네요. 그 개혁하려면 다 대통령이 아니 해야지. 어떻게 장관을 한번 더 장관을 해가지고 교육도 국무총리. 하고 얘기했잖아요. 어디까지야 12월 말 저 이런 예를 상황인데 들어서 연금 개혁이든 그러니까 노동 개혁이든 하나만 한 얘기죠. 교육 개혁이든 그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총선 자료를 결과가 뭐 있는 모든 걸 거죠. 좌우할 텐데 뭐 지금 총선이 얘기해봐야 중요할 그게 것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잠깐 다른 이슈를 잠깐 짚어보면 네. 이제 구용회 위원께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참고인이나 피의자 개인 정보를 이제 디넷 검찰의 디지털 수사망에 불법 저장하고 있다. 이 논란에 관련해서 취재하신 내용이 있는데. 예, 이 지금 검찰의 그 민간 정보 사찰 이 부분이 커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어렵죠. 예.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그 민간인들이 주로 가는 형사부에서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주로 이게 특수부 수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이번에 그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서울지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 그렇죠.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벌써 7개월째인데 예. 아직도 한 명도 기소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하다가 지금 큰 일이 터졌어요. 검찰에서 그 수사했던 어떤 피의자들의 예. 압수 정보를 대량으로 모두 다 저장하고 있는 사실이 이게 그동안 의문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밝혀내질 못했어요. 아하. 아 이런 것 같다. 캐비넷이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드러나는 과정, 들통나는 과정을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예. 지금 혹시 사진, 자료가 이미지를 준비되는지 띄워주시죠. 모르겠는데 이게 1번 자료가 뭐냐면은 검찰 서버에 증거 예. 등록된 파일들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진동 대표가 가서 포렌식 조사를 받는 거예요. 예. 일단 그 압수수색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해당자가 검찰에 갑니다. 그럼 예. 사무실에 둘이 앉아가지고 예. 이제 정보 분류를 다 하는 거죠. 아, 휴대폰에 있는 거, 예. 노트북에 있는 거, 어마어마한 거. 예. 이진동 대표가 한 10여 차례 했다 보니까 아. 10여일 나간 거죠. 예. 계속 나간 게 아니라.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이게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관 정보, 그러니까 명예훼손과 관련 있는 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 정보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예. 분류를 하면서 관련 있는 것은 이렇게 그 잘 안 보이는데 예. 빨간 줄에 보면 뭐 숫자 이렇게 써 있죠. 아. 이게 해시값이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문서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원본에 그 해당하는 그런 이제 그 능력을 갖는 건데 원본과 이게 이제 같음을 증명하는 그렇죠. 이게 이제 해시값이 붙어서 우리로 말하면 지문이 붙는 겁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증거로서 그 가치를 갖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조사를 2월 5일 날 불렀어요. 이진동 대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부르면서
이제 두 번째 자료를 보여줍니다. 지금 두 번째 자료가 전자정보 삭제 예, 폐기 지금 반환 보여주시죠? 확인서. 예, 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전자정보 이제 삭제 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라는 것을 이제 네. 이게 보여줍니다. 이게 예. 뭐냐면 그 중간에 이제 빨간 줄 보시면 알겠지만 예. 지금 삼성 스마트폰 이게 이제 이진동 대표 기자의 스마트폰이죠. 예. 이것의 그 전부 복제 이미지는 주인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디넷에 업로드 한 다음에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디넷이 뭐냐면 대검에서 이런 그 압수 기록 증거들을 다 아마 보관하는 서버 같습니다. 이 예. 디넷이. 네.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사인을 해달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삭제 폐기하고 반환 이렇게 할 테니까 예. 삭제를 해달라.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준호 대표가 검찰 수사관이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하. 그러면 우리가 다 선별했고 이렇게 다 가져갔으니까 그 휴대폰 돌려달라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관이 그 휴대폰은 지금 곤란하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아하. 작업하는데 이거 업로드 또 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아니 지금 다 이거 해서 우리가 분류해서 여기 보면은 삭제 폐기하고 다 저장돼 있던 자료를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확인 받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 수사관이 당황해가지고 규정상 올려야 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간 사이에 이 세 번째 문서를 가져옵니다. 이 세 번째 문서가 사건 관련해 전자정보까지 전체 복제하겠다. 이게 표기된 이제 문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빨간색으로 보면요 이렇게 예. 돼 있죠. 그 예.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표시하는 모양이에요. 첫 예.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그 휴대폰이나 그 노트북이나 PC를 가져오면 모든 정보를 갖다가 내가 그 대검 디넷에 갖다가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V표를 치면 이제 그리 가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등록하지 않은 선별된 자료만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다 하는 거고. 예.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이제 거의 뭐 증거 자체가 없어서 모두 다 폐기한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세 번째 되는 건데. 예. 이걸 이제 가져와서 이걸 이제 이진동 대표가 보면서 그러면 영장에는 내가 분명히 그 혐의 사실과 관련된 사실을 선별해 가지고 그것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영장에는 예, 예.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내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다 올린다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삭제냐 하고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검찰 수사관한테.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이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한테 물으러 갑니다. 그 순간에 이게 이진동 대표 기자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최초로 검찰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검찰이 실제로 이렇게 검사가 임의적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압수수색이 됐는데 모든 정보 거기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기 다 있고 내가 카톡으로 한 것들이 모두 다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1년 전 6개월 전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예. 이것을 싹 긁어가는 거죠. 예. 긁어가가지고 이제 그 대검 디넷이라고 하는 데다가 예.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하는 건데 예. 그런데 저 디지털 자료를 지금 쟁점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관할 수도 안 있는 되는 거잖아요. 거죠. 압수수색 예. 영장에 보면 선별해서 혐의와 관련된 사실만 하라고 영장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명백히 불법인 거죠. 수사 중에 그게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된 그래서 어떻게 이제 명확하게 그래서 모르잖아요. 와가지고 포렌식을 하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관련이 있는 자료고 관련이 없는 자료고 예. 동의를 하면 되고 부동의하면 이제 검찰 쪽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주장해서 이제 그렇게 혐의가 넘어가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사진을 찍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 그 검찰 수사관이.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 올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진우 대표가 그러면 지금 뭐 검찰이 올린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지 않냐. 근데 나는 다만 내가 이거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좀 적어두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4번 보시는 이 문건에다가 예. 그 개인 전자정보의 압수에 관한 의견 유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이진동 대표 기자가 이렇게 쓰죠. 압수물에 대한 전부 복제 이미지를 남긴다는 검찰 측 의견에 반대했으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음이라고 이제 남기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예, 근데 검찰 측 반론을 보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조작됐거나 해킹, 기술적 오류가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에 대비해가지고 증거 능력 다툼 소지에 대비해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반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죠. 나중에 이제 검찰이 또 불러요. 2월 21일 날 예. 포렌식을 참여해가지고 하면서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피의자가 그러니까 이진동 대표가 이렇게 그 이의를 제기하니까 예.
우리가 다 이거 폐기하고 다 삭제하겠다. 예. 굳이 그럴 필요면 왜 삭제를 합니까? 삭제할 필요가 없죠. 그런 주장이면 자신들의 그 주장을 그러니까 뒤엎는 얘기를 하면서 예. 삭제할 테니 다시 한번 이제 전자정보 삭제 폐기 및 그 반환 확인서에 다시 서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예. 가져오죠. 그래서 여기 5번 자료에 제가 보시면 똑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디넷에 접속하여 업로드한 전부 복제 이미지를 삭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진동 대표가 이렇게 남기고 오죠. 내 휴대폰에 이게 그 검찰이 폐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나는 그렇게 검사님한테 통보는 받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전자기록 특성상에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폐기가 됐는지 여부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필사를 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동안 의심이 많았던 게 사실은 그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이죠. 부회장의 그 불법 승계 재판에서 네네. 이상한 판결문의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 예전에 이제 장충기 문자를 2017년에 압수한 건데 예.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전부 기자들이 보면서 이게 2017년에 압수한 거면 아주 오래전에 5년 전에 압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걸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용 재판에서 드러난 게 뭐냐면 그 검찰이 2019년 5월 7일 날 인천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이제 압수수색으로 가죠. 근데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의 임직원들이 3분 남았습니다. 그 마루바닥에다가 그 증거를 다 숨긴 거예요. 예. 이 저 뭡니까 공용 서버 노트북 예. 이런 것들을 숨겨가지고 이제 검찰이 발견해서 나와요. 근데 줄이겠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이제 그러한 어떤 통째로 파일을 압수했기 때문에 이어진 파생된 재판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전부 이제 재판부에서 위법 증거로 다 판명을 받아요. 그렇군요. 이게 선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난 거군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동안에 무분별하게 해왔다는 이게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솔직히 어려워가지고 예. 이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 특수사를 받는 분들의 얘기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2분 3초 남았거든요. 2분 30초. 네, 알겠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진격의 거인처럼 지금 좀 지지율을 뭐 계속 높이고 있는데 예. 어디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지금 한 15석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지지율이 한 30%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은 지지율의 반 토막을 딱 내면 그게 의석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면 10석이다. 예, 그렇죠. 이를테면. 30%면 15석 그렇게 계산합니다. 대략 그렇게 계산하시면 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조국 그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뭐냐? 장경태 의원이 그랬어요. 싸우지 않는 이웃 정도다 얘기했는데 총선 이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툭하면 싸우는 형제 사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이 15석을 확보를 한다면 원내 교섭단체 욕심을 당연히 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저 다른 위성 정당하고 합쳐서 뭐 연합해서 20석 원내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할 생각도 있지만 내부에서 검토하는 건 뭐냐면 민주당 내부에서 공천을 받은 비명계 그러니까 친문 쪽에 있는 분들을 탈당시켜서 합류시킨 다음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민주당과 합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우리가 합치냐? 오히려 우리가 민주당을 접수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조국 혁신당과 그 저 민주당의 관계는 총선 이후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친문 쪽에 계신 분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상황을 흡족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예. 그 총선 이후에 그 조국 대표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 임종석 실장 이런 분들이 그리고 선대위에 좀 김부겸 공동 선대위원장도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뭔가 모색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길게 좀 디테일하게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얘기하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진 교수님 말 들을 걸 그랬어요. 앞에 너무 사설을 얘기해가지고 또 얘기를 다 장 변호사님 한 말씀도 안 하셔서 20초. 예. 네. 저는 김규환 실장. 실장님의 전망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저는 그래도 민주당의 어떤 보완제 역할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희망사항. 희망사항. 팀 히어로즈 방금 말로 홈런 맞았거든요. 예, 오늘 좀 압축적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예,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CBS 김규환 논설실장님, 구영인 논설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